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6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직전에 아마 영상을 올렸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좀 자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너무 버벅여가지고 컴퓨터를 사실 주문을 했어요.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그 주문한 거 그 뭐죠? 그 다나와에서 조립 컴퓨터 견적 맞추는 걸 그냥 하나 영상을 올렸었고, 오늘은 이제 차세대 전지, 특히 전고체 전지 관련해 가지고 국내외 업체들 관련해서 약간 종합하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장표는 거의 계속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전고체 전지, 리튬 전지, 리튬 금속 전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차세대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좀 구현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잘 많이 안 하는 것들, 뭐 특허 건수를 보면 대략적으로 그런 건 나오는데, 이제 뭐 메이저와 좀 마이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고체 전지는 메이저 중에서도 메이저죠. 가장 쓰고 싶어 하는 전지,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 전고체 배터리 현황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업체들도 꽤나 관심이 많아요. 기존의 배터리를 생산, 제조, 개발하는 업체, LG, 국내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SK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만, 이제 해외에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타겟팅해서 또는 리튬 금속 전지를 타겟팅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스타트업이 꽤 많은 편이고, 제가 이제 리뷰했던 영상 대부분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몸집을 꽤 많이 불려서 이제 생산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체 전지하면은 뭐 오리지널리티는 뭐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의 건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특허 건수는 꽤나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인데, 이제 자동차 업체가 껴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본에서의 그 전고체 전지 관련한 기술 이런 것들을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그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도요타에 관련해 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요타 전고체 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 다른 그 스타트업이나 업체들과 다르게 배터리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배터리 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지일지 아니면 뭐 실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뭐 찾을 수는 있는데, 배터리 셀에 관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양방향 탭인지 단방향 탭인지 파우치를 쓰는지 뭐 원통형인지 각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자동차 업체다 보니까 이런 전고체 전지가 탑재된 최종 본인들의 최종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 컨셉카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어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스펙을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황화물계와 폴리머계로 나눠져 있고, 그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 트랙이에요. 기존의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다음에 보는 것들이 이제 폴리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하는 그 이제 고분자계 전고체 전해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솔리드 파워였죠. 솔리드 파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설파이드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데입니다. 이제 뭐 산화물계도 있어요. 산화물도도 가능하고, 그 다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이온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설파이드 일렉트로라이트가 적용된 것들은 이제 대략 2030년 정도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가중에 그 가는 와중에 폴리머 고분자계 전해질이 적용된 전고체 전지를 가는 이제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몰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배터리 모양 자체가 각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우치 형태가 아니라 각형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사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셀이나 디멘전 이런 것들은 TBD, to be determined에서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본인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 이게 대외적인 공개 자료니까요.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부피당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 900와트/리터보다 조금 작은, 아마 900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전에 1000와트/리터 이런 거 얘기했었죠. 리튬 금속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그 황화물계 정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이 뭐 예를 들면 분리막은 저번에 뭐 찾아봤듯이 한 10에서 20 마이크로 또는 10 마이크로 언더 뭐 이런 수준인데, 고분자막을 그렇게 아주 많이 그 얇게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두께가 조금 뭐 20 마이크로 30 마이크로를 사용하더라도 대단한 기술력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부피가 아무래도 리튬 금속 존지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와트/리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보더라도. 그리고 네, 이거 삼성 SDI에 공개된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제 Gen 5, 6, Generation 5, 6, 7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바로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걸 2027년쯤 기본적으로 LIB를 리튬 이온 전지를 이제 각형 형태로 또 잘 하는 삼성 SDI였고, 이를 이제 폼이죠. 이 플랫폼 자체를 거의 유사하게 가져감으로써 이를 또 전고체 전지로 하겠다. 이거 뭐 형태를 그 폼 자체를 거의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뭐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 신규 음극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에노드리스 이런 것들 그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일지, 아니면 정말 신규한 음극 구조, 뭐 3D 스트럭처가 될지, 커런트 컬렉터 즉 집전체 자체가 평면이 아니라 뭐 그런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신규 음극 구조와 고체 전해질을 해서 이제 뭐 스태킹, 니켈 94%가 들어가는 하이 니켈 구조에 이제 이런 All Solid State 배터리를 하겠다 라고 했고, 이제 퀀텀 스케이프도 있었죠.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물계라고 했는데, 네, 뭐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근데 실사가 아니에요. 실물 사진이 아니라 이게 렌더링이라고 전했으니까 이제 그 3D 그냥 이미지고 이런 형태인데, 이거 파우치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각형, 그러니까 여기 뭐 알루미늄 캔이든 서스 캔이든 캔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형 캔에 들어있는 것 같다. 이건 퀀텀 스케이프 자료잖아요. 지난번에 보신 자료입니다. 퀀텀 스케이프 자료. 이제 퀀텀 스케이프 본인들의 스펙을 자랑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당연히 퀀텀 스케이프가 아마 좋게 돼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S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와 리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은 설파이드계, 아이오닉 머티리얼사는 이제 폴리머를 쓰고,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설파이드계, 도요타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설파이드계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셀에 대한 정보는 도요타가 분명 황화물계 정고체 전지를 한다, 이거를 본인들이 만드는 차에 넣겠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에 대한 스펙은 정말 제대로 공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레이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로딩 즉 이 커런트 덴시티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상온 구동이 되는 건지, 이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45도, 60도 이런 것들, 지금 삼성 SDI가 뭐 60도로 구동될지, 60도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구동돼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퀀텀 스케이프 기준의 자료고,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2023년 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명 같은 경우에는 1000사이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놨었고,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리드 파워도 한번 리뷰했었죠. 황화물계를 사용하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자체를 뭐 생산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자랑을 하는 거 봐서는 소재 자체에도 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그리고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리콘 자체를 흑연 대신에 사용하는 것도 차세대, 뭐 소위 말하는 정말 발전된 어드밴스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걸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포함하는 이제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그거죠. All Solid State 배터리인데 사실 실리콘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대략 이제 거의 한 1000에 가까운 930Wh/L 정도, 이제 리튬 메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440Wh/kg으로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 제가 기대했던 건 사실 이런 사진들이에요. 솔리드 파워에서도 이제
점점 에너지가 늘고 있어요. 즉 셀 사이즈가 늘어 커지고 있는 상태고 얘네들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공정, 장비 뭐 이런 것들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A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솔리드 파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하나 빠뜨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회사일 수도 있고 대부분 미국 관련해가지고 일본 관련해서만 보다 보니까 프롤로지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봤더니만 이게 아무래도 실사겠죠. 이 정도의 사이즈면 꽤 크고 지금 양방향 탭에다가 탭 사이즈도 엄청 큰데 탭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뭔가 전류를 많이 쓸 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뭐 자동차 EV에 사용하겠다라는 컨셉이면 이런 형태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탭 사이즈보다 얘가 탭 사이즈가 작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과한 거 과하지 않나. 셀 사이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SES 이거 갈치셀 롱셀이라고 하는 애도 이 정도 사이즈 쓰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엄청 큰 거 쓰네요. 아무튼 리튬 메탈 에노드를 사용하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같은 것들 이제 이 구조는 이제 다들 익숙하실 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될 때 그 저희 업체 탐방 하는 거에 하나 껴넣어가지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회사고 산화물계, 황화물계가 아니라고 산화물계라고 하고 이제 포스코 쪽에서 투자를 한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인데 CEO겠죠? CEO님이 이제 가시세를 들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고 935와트/리터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아마 100A를 넘는 이런 초대형 대형 셀을 보여줘가지고 아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기준으로 이제 본인들의 자랑하는 장표를 만들어 보면 이제 무게당 에너지 밀도는 아까 400 얼마라고 했지만 이 셀 기준은 지금 4A 좀 작은 셀입니다. 작은 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뭐 0.1C 보면 한 375와트/kg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딴 건 적혀있진 않네. 그래도 한 800사이클 정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레이어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550사이클 정도 90% 리텐션이니까 또 다른 얘기예요. 80%까지 줄어들 때랑 또 다른 얘기니까 이제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큰 셀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죠. 큰 셀을 아직 제가도 못 본 것 같아요. 렌더링 이미지였고 근데 SES는 일단 큰 셀을 보여주고 본인들이 그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좀 과거 자료지 않을까 싶어요. 2A 셀은 아까 여기 보여줬던 거는 이것도 2A 셀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22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20A 셀이고 그간에 좀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 지금 뭐 10레이어, 10개 층을 가지고 있는 게 32사이클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파워의 스펙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스펙이 뭐 제대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통과했었던 것 같거든요. Thermal, Overcharge, External Shock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마 과거 자료에서 이렇게 그냥 공란으로 해놓은 것이 아닐까 싶고 SES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은 다 안전성을 포함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Fast Charge도 가능하고 여러 층의 레이어를 즉 셀 두께가 두꺼워지고 셀 사이즈가 커져도 우리는 이제 리텐션을 잘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이제 여기서 찾아온 건데 이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좀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유사한 형태의 의견 드린 것 같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트랙 폴리머 전해질을 사용하는 고분작의 전고체 전지화 그게 한 2026년께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30년 정도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정말 그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노드리스 컨셉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제 NCA 그 원래는 NCMA죠.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망간이 되는데 망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하이 니켈인 것 같고 방식은 스태킹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프리맥스? 프리맥스라고 읽고 싶은데 프리MX라고 하는 이제 각형입니다. 각형 파우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되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스펙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전고체 도요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배터리를 결국에는 그 차에다가 넣어서 이제 차를 보여줄 심산일 것 같고, 처음에는 아마 하이브리드 컨셉을 얘기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차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EV에다가. 솔리드 파워는 저희도 봤지만은 이제 100A 이상의 셀을 요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리튬 메탈에서 실리콘을 사용한다라고 좀 옮겨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전고체 전지하면 기본적으로 음극을 사용하지 않는 에노드 리스라든가 또는 리튬 메탈, 리튬 금속을 조금 아주 얇게 방막 형태로 사용하는 컨셉인데, 얘네들은 실리콘을 꽤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리튬 메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죠. 사실 실리콘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뾰족뾰족하게 자라는 뭐 덴드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실리콘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비용량, 무게당은 좀 비슷하지만 뭐 3,000, 뭐 3, 4, 3,400 막 이렇게 되는 비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리콘, 리튬 메탈이 조금 어려워서 또는 이제 실리콘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약간 실리콘과 리튬 메탈, 즉 음극을 가지고 약간 투 트랙으로 가고 있고, 어느 게 잘 되면 아마 그쪽으로 확 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기사로 보기에는 이제 실리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24M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검색이 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커머셜라이제이션은 202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올해가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나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프라이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회사들과 ESS 쪽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이제 EV 쪽에다가 뭔가 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되면 찾아보겠지만 아주 메이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롤로지움이라고 했던 거는 뭐 이 기사 기준으로는 2022년에 이제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얘기인데 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체 같은 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루 솔루션이라고 하는 곳은 2020년을 타겟팅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거 봐가지고는 기사가 뜸한가 봐요. 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SES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그리고 지금 Expansion Production Capacity, 지금 생산에 관해서 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ES는 시온님 모습을 보더라도 스펙, 이제 셀 디자인 컨셉은 대부분 끝난 것 같고, 이 큰 셀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관건이고, SES가 국내 공장이 있던가? SES 충주 공장. 그쵸. 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충주 리튬 메탈 배터리 2025년 상용화라고 얘기를 해서, 뭐 상용화는 2025년일 것 같고, 국내에도 공장이 있다라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 이제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디 갔죠? 퀀텀 스케이프는 이제 100% 세라믹의 이제 본인들 자랑 자료긴 하지만, 네, 얘네들도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사 기준으로 이제 도요타, 뭐 LG 에너솔루션, 삼성, 그리고 SK는 이제 얘네들도 본인들의 그거는 사진은 못 본 것 같아요. 뭐 CES에서 공개된 부분이 있었는데, SK on CES 차세대 전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예, 이런 배터리가 있었죠. 이제 SF 이거는 어디 갔지? LIB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내장 기술 제공을 해서 SK온의 SF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그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부분은 SK온 전고체 전지라고 하면은 솔리드 파워 검색이 되는, 결국 투자한 회사 이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배터리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건가? 아니네. 미국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이건 LIB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없다. 결국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보니까 SES는 전고체 전지가 아니잖아요. 전고체 전지가 아닌데 얘네들 여기 왜 끼워놨는지 모르겠네. 어디 갔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리튬 메탈 기반인데 전고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전고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리튬 금속 전지예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할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었나? 폴리머가 일부 들어가서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액체 전해질은 아니고 폴리머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의 뭐 준고체 전해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전고체에 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한 20분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는 데는 이제 도요태 못 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있는 거는 보여주진 않았고, 삼성 SDI는 각형이었던 것 같고, 퀀텀 스케이프 렌더링 이미지였고요. 솔리드 파워는 이제 셀 봤고, 프롤로지움도 사진은 봤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SES는 이제 리튬 금속 전지고, 얘네들은 이제 라지셀 그 갈치셀도 봤었고, SK도 자체적으로 그 정호재 전지 사진을 보진 못했지만 뭐 얘네들은 투자를 해놨으니까 솔리드 파워랑 SES와 함께 이제 리튬 금속 전지 전고체 전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시기를 보면 국내 3사를 봤을 때는 삼성 SDI는 2027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LG 에너솔루션은 풀리 그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 2023년쯤, 그리고 SK온은 2028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S가 아니라 그 전고체 전해질이라고 하면 SS에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SS나 솔리드 파워랑 얘기하는 부분이 2028년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최소 2025년은 넘어야 뭔가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기차가 제일 먼저 될 것 같아요. 전기차에 탑재되는 거는 2030년쯤 되지 않을까. 앞으로 몇 년 남았죠? 한 7년 정도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아요. 뭐 그럼 전고체만 있느냐? 리튬황 전지도 있고 리튬 금속 전지도 있습니다. 뭐 전고체 전지 기준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제일 핫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전지 타입이기도 하니까. 그 와중에 리튬황 전지나 리튬 금속 전지 또는 리튬 에어 전지, 아니면은 뭐 소듐 이온 전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뿅 나타나가지고 EV에 탑재돼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한, 즉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을 선점해버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전고체 전지가 꽤나 저기 그 로드맵이 꽤 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수년될 수도 있죠. 점점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기술이 들어오면은 이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전고체 전지 또한 조금씩 더 뒤로 연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 기사를 보면, 아니 2013년 기사를 보면 2016년 18년에 상용화 되겠다, 2020년 기사를 보면 2023년 뭐에 상용화 되겠다 그러는데 사실 점점 더 미뤄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실리콘도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든지 로드맵은 변경될 수 있고 시장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전고체 전지 뭐 SES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전고체 전지의 그 국내 3사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아까 여기 보셨던 그 프롤로지움 이 회사는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뭐 포스코가 투자를 했다고 하니 아마 국내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사는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월 지나고 이제 곧 3월인데 일정이 또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뭐 연초에 늘 바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것 같아서 영상을 자주 찍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찍을 때마다 좋은 퀄리티로 자료 잘 준비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이었습니다.